자, 제프트 첫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있을 텐데, 지난번까지는 이제 각 번호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들이었지. 이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1, 2, 3, 4, 5 밑줄 친 거에서 틀린 거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에서 둘 중에 하나 주면서 옳은 거 이제 각각 고르시오 하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올 건데, 사실 하는 건 똑같아. 저번처럼 자기가 답 고르고 만약에 틀렸다면 뭘 틀렸는지, 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 적으면 되고, 그러면 맞은 것들 있잖아. 뭐 2번이 틀렸어. 1, 3, 4, 5 같은 경우는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문장에서 뭐로써 이렇게 맞았는지 이런 거를 다 적을 거야. 오늘은 숙제로 해오지 않았으니 몇 개 정도 같이 해보고 다음번 숙제하면은 같이 한번 또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1번에 보니까 do라는 동사의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이 do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맞는지 어떻게 뭘 봐야 될까? 이 do가 맞는지 아닌지. 자, 일단 단순히 do가 있으니 do라는 얘가 문제일 때 몇 가지 좀 적어봅시다. 첫 번째, 얘를 확인해야 될 거는 주어, 당연히 동사는 주어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특히 뭐 I나 U 같은 혹은 V 같은 복수냐 3인칭 단수냐에 따라서 S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시제. 항상 우린 동사 시제 꼭 확인해야겠지.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로 do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동사라는 예로 판단을 좀 해야 돼. 1번, 2번은 당연히 알 테고 3번 대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지. 차라리 대명사 뭐 하느냐? 명사 앞이나 뒤에 있던 명사를 대신 쓰는 애였어. 그러면 대동사는 뭘까? 얘는 이제 결국 앞이나 뒤에 있는 동사를 대신 쓰고 싶을 때. 물론 do라는 얘가 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앞에 나온 일반 동사 또는 비동사 대신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맨 초반에 했을 때 알겠지만 비동사는 스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비동사도 비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일반 동사는 항상 do라는 예를 시켜서 했었지.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do로,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똑같이 비동사.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앞에서부터 한번 문장 분석하면서 해볼 텐데, 일단 may, make 앞에 동사, may, make가 동사, 앞에 you가 주어, make 뒤에 목적어로 some foolish speaking choices가 목적어. 까지가 한 문장. 너는 만들지도 몰라. 약간 바보 같은 소비 선택을. 그러나 만약 너가 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다라는 동사를 썼다면 뒤에 무엇을 하다 같은 목적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얘는 일반적인 하다라는 뜻의 동사 do는 아니네. 그렇다면 얘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의 동사를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마침 앞에 있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닌 make
일반 동사였지. 여기서 1번 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 make를 다시 대신 써주는 대동사로 쓰여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맞은 보기 자체도 왜 맞았는지, 얘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줄 건데, 대동사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쓰지 못한 경우 있을지도 몰라. 이해해. 이런 경우라면은 숙제로 조금 비워와도 괜찮지만, 예건이 여기다 이유 못 적을 때 내가 뭐라도 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 문법 뭘 적을지 모를 때도 있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땐 뭐 해야 돼? 맞아요. 혹시라도 이런 거 쓸 줄 모른다면 적어도 요 문장 있는 포함된 문장 분석이라도 꼭 표시해와.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은 했구나, 문장 분석을 좀 했구나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집에서 좀 더 해오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3번 문장. 이렇게 3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확률이 좀 높아. 예전에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골라봅시다. 첫 번째, A 같은 경우.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ing냐, pp냐. 그래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능동 수동의 가장 큰 차이였던 수동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4, 5, 5형식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능동이라면 뒤에 을을 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사실 앞에나 뒤에 있는 꾸며주는 명사를 목적어로 갖고 꾸며주느냐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꾸며주는 역할 하니까 앞에는 명사가 없어서 뒤에 있을 커스터머를 꾸며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예건이 떠나는 손님들 아니면 떠난 손님들. 떠나는 손님들, 뭘 보고 떠나는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 떠난 손님들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leave라는 동사가 떠나다도 있고 또 뭐도 있지? leave는 떠나다도 있지만 두다, 남기다 라는 뜻의 동사도 있어.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남기다 같은 경우는 손님을 남기든가 손님을 남겨졌던가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 이런 식으로 단순히 고르는 문제들이 이제 고2, 특히 고2에서부터는 흔하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웬만한 거의 모든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문장 분석을 먼저 꼭 해야 될 거야. 한번 따져볼게. 정우, 한번 앞에서부터 문장 분석 해봅시다. 뭐부터 찾을까? 동사 어딨어? become, 주어는? 그 중에서도 누구 줄까? equivalent 줄게요. equivalent가 become 했어. become 몇 형식? 뒤에 뭐가 필요해?
누가? useless. in부터 어디까지? 자, 일단 콤마로 여기서 끊겼는데 앞문장에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완전해요. 완벽한 문장이었고 이제 콤마로 새로 끊겼어. 자, 그러면은 뒤에 혹시 동사 있나? 없어요. 그렇다면 요 콤마부터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앞에도 문장이 있고 콤마로 새로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문장은 문장인데 주어도 없는 것 같고 동사도 없는 것 같아. 심지어 얘네 주어 동사가 필요하려면 앞에 접속사도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도 없어졌어. 대신에 요렇게 생긴 애들이 ing나 pp 같은 분사로 시작된 문장이 왔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원래는 앞에 문장, 콤마로 뒤에 문장, 새로운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접주동 문장이 없어지고 분사로 시작되는 얘들이 왔어. 이게 무슨 경우였지? 분사? 구? 분사구문이라는 게 앞으로도 자주 나올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오늘은 분사구문이 뭘까? 분사구문은 원래 항상 얘기하는 접주동이라는 얘기야. 사실 접속사, 주어, 동사. 영어라는 언어는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해. 쓸데없는 걸 빼고서라도 최대한 좀 줄이고 싶어 해서 이 접주동이라는 얘가 이제 줄여져서 만들어진 애들이고, 중에서도 첫 번째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접주동의 주어가 빠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앞이나 뒤에 있던 주절의 주어와 같은 사람일 때, 같은 대상일 때. 주어는 앞이랑 뒤에랑 같은 대상일 때면 생략할 거고, 만약 다르다면 절대 생략 안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접속사가 없어진다면 이제 동사도 사라질 텐데, 조금 복잡한 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단순하게, 원래 동사가 능동태였다면 현재 분사 ing로 바뀌고, 원래부터 동사가 be 플러스 pp 수동태였다면 수동의 의미가 진 pp 형태로 바꿉니다. 분사구문이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면 좀 금방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원래 문장처럼 생긴 접주동을 하나씩 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승기. 일단 여기 콤마 뒤에 보니까 접속사가 남아있어 안 있어? 없어요. 접사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어떤 거 될지 모르잖아. 혹시 접속사 중에서 뜻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 접사 하나 있다면 뭐가 있었지? 맞아. 아, 뭐라고? 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5만원 컷. as라는 애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 when처럼 뭐뭐 할 때라는 뜻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 while처럼도 쓸 수 있고, because처럼 뭐뭐 때문에도 되고, 심지어 although 같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도 다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접수한지 모르면 웬만하면 as 내면 다 해도 돼. 자, 그 다음 승기.
접속사가 있다 쳤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가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안 남았어. 생략된 것 같아. 주어는 언제 생략된다고? 자, 그럼 앞에 주어가 누구였을까? equipment가 이제 주어가 되겠지? 그러면 그냥 it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동사가 원래 능동이었냐 수동이었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능동, 수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능동, 수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목적어를 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자, 그러면 요 equivalent가 떠나거나 남기거나 할 거야. 뒤에 목적어 남았어? 저 뒤에 목적어로 커스터머가 그대로 남아있네. 그러면 우리는 능동이었어, 수동이었어? 능동이었어. 그래서 아마 원래대로 하면 as it lives 같은 형태로 원래 있었겠지. 자, 그러면 능동이었다 쳐. ing 할까 pp 할까? 그렇지. 이제 ing 고르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은 분사 구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원점으로 돌아와서 쭉 다 공부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중에 콤마 문장이 끊겼네. 새로운 문장이 와야 되는데 ing나 pp네. 분사 구문이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요 주어가 할 거냐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야.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짧게 써보기로 하고. 자, B도 한번 해봅시다. 리크냐 S가 붙는 거냐. 결국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갈릴 것 같아요. 자, 태영이 그러면은 우리 주어 한번 찾아봅시다. 리크나 릭스의 동사 앞에 주어가 누구가 왔어? 일단 동사 앞에 주어일 텐데 누가 주어 자리에 왔어? that, 그치? 근데 that은 일반적으로 접속사 혹은 관계대명사. 특히 여긴 주어 자리를 짜지했으니 주관대로 쓴 것 같아. 주관된 단수일까 복수일까? 관계대명사는 누구랑 항상 똑같았지?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라서 앞에 있던 어떤 명사랑 항상 똑같으니까 대명사로 불렀겠지?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항상 누구야? 선?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주어인데 얘가 단순지 복순지를 알려면은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단순지 복순지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소영이 여기서 선행사를 찾아야 돼. 몇 개 보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 첫 번째, such as라는 전치사에 묶인 not과 soon도 명사고, 괄호라 쓸데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앞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란 얘도 명사가 있고, 다양한 독성 물질들. 컨테이너 이제 동사니까 일단 여기까지. 만약 독성 물질들을 선행사로 삼는다면 복수를 하면 될 테고, 납과 수어는 셀 수 없는 애들이니까 얘네를 선택한다면 단수가 될 거야. 누굴 골라야 될까? 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들.
혹은 얘네가 이제 쓸데없는 괄호 취급한다면 사실상 바로 앞에 있는 얘는 얘가 될 텐데. 자, 만약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꼬아서 한 번 더 나왔다면 이제 뒤에를 한 번 더 봐야 될 텐데, 앞에 있는 선행사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릭 누수된대. 어디로? 땅 속으로. 자, 그렇다면 땅 속으로 누수되는 건 순과 남만 누수될까? 아니면 독성 물질들이 다 땅으로 누수가 될까?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를 찾을 수 있다면 고르면 쉽지만 선행사처럼 여러 가지가 생긴다면 이 애들을 뒷문장에 집어넣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사로 substances를 가져오다 보니까 복수 취급을 해서 복수 동사인 리크를 부른대. GF1 저번에 같이 해본 사람들은 좀 느끼겠지만 GF1은 좀 되게 단순했지만 이번 점점 복잡해지지. 한 번 정도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it하고 them이 남았는데 미안해, 내가 아직 다 이름을 못 외웠어. 효서 it하고 them이 무슨 차이지? 얘도 단수 복수 차인데 그럼 혹시 it하고 them을 어떤 걸로 고를까? 어떤 거를 해? 자, 그럼 좀 더 힌트 줄게. 이시나 되면 단수 복수 차이지만 얘네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애들이야. 그러면 앞에서 단수나 복수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 혹시 단수나 복수 명사 뭐가 있을까? 앞에 단수나 복수 될 만한 거. 여기서도 본다면 금, 은, 동 같은 셀 수 없는 물질들, 단수 취급하는 애들도 나왔고, 혹은 가치 있는 물질들, 메탈들 하는 복수로 된 명사도 나왔고. 누구 골라야 돼? 헷갈릴 거야. 자, 헷갈려. 찬이, 어떻게 할까? 헷갈리고 뭐 쓸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문장 어. 읽어. 아, 읽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이런 설명 같은 거 못 쓸 때 우리 뭐 해야 된다고? 문장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슬 고를까 댐을 고를까 뭔지 모르겠어. 한 번에 고를 수 없어. 문장 분석을 해야 돼. 문장 분석 한번 해볼게. 자, 효서. 여기서부터 한번 문장 분석 해볼게. 이 웨이스트부터. 동사 어디 있어? 컨테인, 그렇지. 주어는 이 웨이스트. 컨테인 포함하다 뒤에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누가? 양, 어마운트를. 그러면서 어떤 양인지, 메탈들의 양 하면서 어떤 메탈들인지 이렇게 예시도 들어줬고. 자, 좀 더 뒤에 가면은 이제 대시 나왔는데 접속사처럼 다시 문장 동사 또 어디 있지? make. make의 주어는 누구야? that. 그러면 이 that은 주어도 해야 되고 관계대명사 말해보자. 접사니까 무슨 역할? 주격 관계대명사. 자, 조금 더 해볼게. make 만들다 뒤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이시나 데미에서 목적어 자리. attractive는 매력적인 이란 형용사인데 여기서 무슨 역할일까?
그래서 뭐가 매력적이라는 걸까? 참고로 make는 앞으로 3형식보다는 5형식으로 거의 많이 쓰는 애들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attractive는 it이나 them 누가 올지 모르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로 쓸 거고. 자, 그럼 효소 하나만 더. 5형식처럼 목적격 보어까지 다 나왔어. 그러면 뒤에 있는 to 부정사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중요한 문장 부분 나올 거 다 나왔어. 이제 중요한 역할, 이제 쓸데없는 역할. 쓸데없는 역할. 그래서 아마 부사처럼 취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만 쳐봅시다. C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슬슬 5형식 문장을 더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특히 5형식에서 it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it이라는 애는 특히나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면 99.9% 확률로 가목적어라는 역할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반에 왔으면 주어가 it이었다. 그럼 이제 그것보다는 가주어로 많이 쓰일 거라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고, 비슷하게 5형식으로 했는데 it이 왔어. 가목적어인가?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가목적어라는 건 뒤에 있는 진짜 목적어가 원래 엄청 길고 복잡해서 이렇게 오는 거였지. 특히나 투부정사로 진목적어가 많이 오게 돼. 그래서 사실 얘가 금은동인지 어떤 메탈들의 양인지 사실 주어가 뭔지는 별 상관없어. 다만 얘네가 이 많은 양들이 만든다. 뭐를 매력적으로 만드냐면 재활용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라는 식으로 여기는 사실 그것들 대명사가 아니라 가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냐 아니냐 요 부분은 이제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문장 분석을 먼저 잘 해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5형식 문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특히 고1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거 많이 들었지. 공부도 많이 했고. 이거 거의 모든 시험마다 하나씩 맨날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얘가 뭐지? 무슨 자리지?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문장 분석에서 얘가 무슨 자리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라고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거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숙제를 좀 해야 보자.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일단 문장 분석이라도 적어오면은 수업하면서 그 역할로 표시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조금씩 해볼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숙제를 해오면 같이 보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모의고사 좀 볼게. 이렇게 보고 쉬는 시간 하고 이렇게 할게. 내신 전에 했다가 돌아오면 다 까먹어서 다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설명해주면 맞아 저번에 그랬었지 하면서 기억이 좀 더 나기도 할 거고. 오늘 조금씩 정리하면서 해봅시다. 원래는 주제 찾고 이거를 하고 싶긴 한데
지난번에 순서가 좀 잘렸다 보니까 35분부터 좀 하게 됐어. 그러면은 승기 혹시 이렇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문제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 알았어. 태영이 혹시 기억나?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맞아요. 정우 기억나? 알았어. 자, 아마 내가 너네한테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너네는 아마 대부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해석하면서 뭔가 내용이 어색하네 라고 하는 걸 하나 고를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프라임번에서부터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최대한 해석을 덜 하고 최대한 문장은 안 읽고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적고 시작할게. 자, 이렇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를 때 이 유형의 특징을 먼저 조금 적어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1번 보기가 어디까지야? 2번 앞까지. 그리고 2번 보기가 쭉 이어져서 3번 보기 앞까지. 포인트 어디 갔어? 그리고 3번 보기는 한 문장이 4번 앞까지. 4번은 한 문장으로 5번 앞까지. 마지막으로 5번 문장은 무조건 맨 마지막 문장으로 옵니다. 보니 보기 1, 2, 3, 4, 5가 다 연결돼서 이 중에 하나라도 용의자가 다 될 수 있어. 다만 이 문장, 이 지문에서 절대 흐름과 관계 있을 수밖에 없는 문장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요 1번 앞문장. 1번부터는 다 용의자지만 1번 앞에만큼은 절대 관계 없을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특징 첫 번째는 이렇게 써봅시다. 1번 앞 문장이 쓸데없다 보니 거의 웬만하면 주제 문장이야. 실제자가 웬만하면 주제를 먼저 하나 주고 이 글에 대해서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쓸데없는 거 하나 슬쩍 끼기 때문에 주제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이용해서 풀 건데 사실 보기가 미안해. 문제가 글의 흐름과 상관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다 일단 적을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아니라 사실 똑같은 표현으로는 주제문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라 라는 문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앞에 문장만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것과 다른 내용을 고르기만 합니다. 조금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고 주제를 좀 파악할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 문장, 주제 문장을 읽고 주제문을 읽고 이 문장에서 한 4가지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혹은 표현을 고를 거야. 딱 봐도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 딱 봐도 이건 뭔가 이거에 관한 내용 같아. 라는 게 해석하면 나올 거야.
그 비슷한 중요 표현은 한 4가지 정도 볼 거고. 그래서 만약에 관계 있는 문장이라면, 주제와 관계 있는 문장이라면 적어도 2가지에서 4가지 종류, 우리가 찾은 2가지에서 4가지 종류는 적어도 포함되어 있어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관계 없는 문장이라면 빵개. 1학년에선 주로 빵개긴 하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1개 정도는 비슷한 종류가 포함되기도 해. 관계 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른 문장들에 비해 단서가 되게 없다. 그런 문장을 우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보면 1번 앞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서 읽고 그래서 중요한 단서 4가지 정도를 뽑은 다음에 이 4가지가 각각 1, 2, 3, 4, 5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것만 고르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1, 2, 3, 4, 5에서 굳이 해석할 필요 있어 없어?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찾은 단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만 눈으로만 확인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오늘은 해석 같은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정리 정도만 너네가 생각해서 해봅시다. 자, 가깝거나 멀거나 같은 단어들은 표시해주는 건 나중에 너네가 해석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너네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해. 가까운 혹은 먼 이런 단어들은 의미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뭐에 따라서냐면 어디에 너가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무엇을 너가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너가 동물원에 있다면 너는 아마 말할 거야. 너가 동물들과 가까이 있다고. 자, 만약 너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다면 창을 통해서 동물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라는 문장이었어. 자, 다시 한 번만 해석해 줄 테니까 중요해 보이는 단어 혹은 표현 4가지만 한번 뽑아봐. 가깝거나 멀거나 하는 이런 단어들은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너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만약 너가 동물원에 있다면 너는 아마 동물과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너가 손을 뻗어서 그 동물을 만질 수 있다면. 자, 먼저 여기다가 한 4가지 먼저 적어봅시다. 뭐 5가지 적어봐도 되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떤 표현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지 한번 적어봐. 되게 안 돼. 4가지는 찾아봐. 이거는 적을 때까지 안 해야지. 가깝거나 멀다라는 단어들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동물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있다면 동물원에서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산이는 혹시 뭐 적었어? 리얼이랑 far. 어? 아, different thing? 또. 아, 내가 적으랬잖아. 빨리 하나 찾아. 태영이는 혹시 어떤 거 찾았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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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슷한데? 하나 또 다른 거 없나? 저거는 뭐 했어? 터치. 또. 아, 이 세 가지야. 하나씩 더 했지. 자, 여기 적읍시다. 자, 먼저 혹시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고른 사람이 있을 거야. 동물원 얘기를 하는 곳에서, 그치? 근데 동물원 얘기한 거 요거 주제일까? 예시일까? 얘는 아무래도 주제보다는 예시에 더 가깝지? 우리는 주제문이 중요해서 주제문에서 좀 찾아서 뽑기로 했는데, 혹시나 동물원 만지다 이런 거에서 뽑은 사람들은 조금 몇 개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제문에서 좀 찾는다면 아마 리얼바는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디프렌트 같은 경우도. 나 같으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리얼하고 파 정도는 뭐 같이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묶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것을 의미한다. different. 자, 세 번째.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다른 의미를 의미할 수 있어. 힌트를 줬지? 조건으로. 뭐에 따라서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에 있는지. 네 번째는 무엇을 하는지. 최대한 주제 문장에서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 1, 2, 3, 4, 5 문장에서 얘네랑 관련된 거 있으면 찾아서 표시해서 몇 번과 관련돼 있는지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해석 안 할 거야. 논문만 훑어볼 거야. 자, 월드 리얼. 리얼 있네. 몇 번? 1번. 내가 관련된 거 하나 있고. 의미한다. 다른 의미 가졌던 2번. arm's length away. 팔 길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넘어갈게요. 2번. telling someone how to get to your local shop.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네. 3번. 장소 관련된. 가까운 니어 나왔어. 1번. 5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5분 거리? 거리네. 3번. 자, 걸어가는 게 낫고 가게, 장소는 나왔지만 거리 관련된 건 나오진 않았고요. 헬스, 건강 이런 것도 안 나왔고. 자, 그러면 니어 1번. 의미한다 2번. 더 길어. 거리감은 나왔네. 거리감 3번. 리얼 1번. far 1번. mean 의미한다 different 2번. 다른 사람, 다른 시간. 시간, 사람 이런 건 좀 모르겠지. 애매한데. 이렇게 표시해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두 가지 종류가 나왔고, 2번 같은 경우는 3번, 1번, 3번. 얘도 개수론 세 가지지만 종류론 두 가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관련된 게 없었지. 4번은 1번, 2번, 3번. 얘는 총 3가지. 5번 같은 경우는 1번, 1번, 2번. 개수론 3개지만 종류론 2가지.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읽지도 않았지만 개수로 따졌을 때 몇 번? 3번. 모의고사에서 딱 한 문제만 나올 거야. 이런 유형. 관계없는 문제는 그렇시오. 이런 문제 부를 때는 처음부터 쭉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주제만 찾아서 표시하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훑어보면서 찾을 단서랑 관련이 있는 것만 찾아보면 돼. 다음번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코칭 때 한번 볼 텐데 만약 이런 문제 풀게 된다면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뒤에 좀만 더 볼게요.
선생님 듣기 했어? 아니요. 오늘 암기 테스트만 했어? 공인 테스트랑 내신 강의가 있고 내신 강의 들었다고? 또 안 들어도 되는데 왜 들었어? 그거 들으려 해가지고 누가 와서 왔고? 응. 기타 책 다 끝났다고? 우선 혹시 나 아까 영상 강의 잠깐 봤어? 너 혹시 코칭 때 뭐였어? 무슨 아 요거? 요 영상 강의 혹시 봤어? 아 영상 강의 못 봤어? 안 봤는데도? 아 영상이 없었고? 태영이 혹시 오늘 코칭 때 뭐 했어? 못했다고? 몇 시에 왔어? 7시 반? 아 늦게 왔어? 왜 늦게 왔어? 찾았어? 효선 혹시 앞에 그거 우리 이렇게 쓰는 테스트 있잖아. 그 혹시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어? 아 배워본 적은 없어? 영상은 안 보고 그냥 그 테스트만 한 거야? 아 시험 봐야 돼? 아 그 필기는 했는데 아직 시험을 안 본 거야?
뭔지 대충 이해 안 가지? 다음번에 또 같이 할 테니까. 머리 마시고. 쉬는 시간 끝. 그러면 또 마시고. 오늘은 첫날이라 데일리 테스트도 안 볼 거니까 좀만 하고 일찍 끝내줄게.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만 하고 끝낼까? 자, 뒤에 거 한번 더 봅시다. 35번 뒤에 36, 37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 배열하는 문제. 그리고 뒤에 38, 39번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하는 문제인데 두 유형이 좀 맨날 같이 붙여서 나와. 관계가 좀 있어요. 두 문제를. 좀 되게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기는 해. 순서 배열과 문장 집어넣는 게 뭐는 관련이 있을까? 위 하나만 좀 적어봅시다. 지금 위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자,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된 문장이 하나 있고 요 고정된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 반대로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장들이 고정이 있을 거야. 이 고정된 문장에 이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하는 걸 텐데, 여기 한번 보면은 37, 38번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봤을 때 1번이 맨 앞에인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못해도 제일 빨라도 1번은 첫 문장 다음이어야만 해.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어떤 반드시 앞문장이 고정된 게 하나 있고 여기에 들어갈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고정된 앞문장 뒤에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문장이 올지를 선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유형은 되게 달라 보이지만 순서든 문장 삽입이든 푸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푸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먼저 푸는 방식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어떤 앞문장 고정된 거에 이어지려면 앞문장의 뒷부분과 뒤에 나올 부분의 앞부분이 최대한 연결돼야겠지. 문장 삽입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문장과 앞에 고정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연결을 시켜줘야만 해. 그리고 우리는 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문장의 앞부분에서 단서를 찾을 거야. 우리가 이거를 순서 단서라고 좀 많이 부르죠. 단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주제 찾을 땐 주제문과 관련된 단서를 따로 얘기하겠지만, 요 순서와 문장 삽입만에서는 순서 단서라는 얘기를 찾을 거고, 단서를 찾은 다음에는 단서와 얘를 그냥 연결 짓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고 나서 앞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앞내용 추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뒷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 대략적으로 추리를 먼저 좀 할 거고,
사실 뒷내용 추리는 그렇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서를 찾고 바로 앞에와 어떻게 이을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고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이렇게 흘러갈까? 어떤 단서가 이렇게 왜 이용이 될까? 라고 추리를 먼저 하고 그에 맞는 문장을 우리는 골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6번으로 먼저 한번 돌아가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적은 거에서 조금 구분 지어서 한번 좀 풀어볼게. 순서 푸는 방식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먼저 쭉 그냥 다 읽고 나서 해석해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려서 푸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단서를 먼저 찾기로 했지. 자, 근데 이미 고정된 앞부분 빈칸 요 박스에서는 단서를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단서 찾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곳은 박스가 아니라 A, A, B, C 보기에 첫 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거야. 박스가 아니라 보기인 A, B, C 첫 문장에서 단서를 먼저 찾을 거야. 혹시나 이따가 또 뭐 두 번째 문장에서 단서를 찾거나 뒤에서 찾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왜 첫 문장이어야만 할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의 뒷부분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문장 앞부분에서밖에 단서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요 떨어진 애들과 관련이 없어질 거야. 반드시 첫 문장에서만 단서를 찾을게요. 자, 그러면 단서라는 게 대체 뭘까? 단서 종류 몇 개만 좀 적어봅시다. 단서, 순서 단서. 세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과 뒤가 이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연결 부사들이 있죠. 뭐 however 같은 그러나 in addition 게다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같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뭐 비슷하게 이어질지 완전 다르게 이어질지 해주는 연결 부사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접속사는 절대 단서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라는 애도 however 같은 애도 있지만 but 같은 애도 있고 뭐 대신에 같은 경우도 instead 같은 부사가 있고 instead of 같은 전치사, 접속사 같은 애들이 있는데 왜 부사는 되고 접사는 안 될까? 이건 안 적어도 그냥 알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해볼게. 너네는 안 적어도 돼. 연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A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B라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얘는 앞문장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의 관계를 이어주는 애야. 접속사 같은 경우는 앞에 A라는 문장이 있어. 뒤에 B라는 내용이 있어. 하지만 접속사라는 건 한 문장 안에 문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접속사는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같은 문장 안에 있는 B와 C만을 연결시켜주는 내용. 앞문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순서 단서에서 단서를 찾을 때 접속사는 절대 찾지 않을 거고 부사로 된 것만 찾을 거예요. 앞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대명사. 자, 갑자기 그녀가 나왔어. 우리 그녀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녀를 알려면 우리는 어디서 한 번 나왔어야 돼? 저도 앞에서 한 번은 나왔어야 그녀가 누군지 알겠지. 그래서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얘가 처음이야? 얘는 무조건 어떤 내용 뒤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대명사가 나온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he, 뭐 남자애가 나왔으면 he로 받아주고, 여럿이 나왔다면 they, 어떤 회사가 나왔다면 it, 이런 식으로 되겠지. 대명사들. 혹은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 this concept. 앞에서 컨셉 나왔어야 돼, 안 나왔어야 돼? 나왔어야만 이 컨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래서 대명사들은 은근히 순서 단서로 연결 지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대명사랑 비슷한 애들이긴 한데 관사라는 잘 모르긴 하지만 어나 언 또는 더 이런 애들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소년이 나왔어. boy가 나왔어. 한 소년. 앞에서 소년이 나올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앞에서 나왔다면 그 소년을 가리키니 he를 썼거나 그 소년한테 boy를 썼겠지. 그래서 어랑 언이 나왔다는 건 처음 언급됐다. 앞에선 나온 적이 없었던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보이가 썼다는 건 앞에서는 보이가 나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더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얘가 그 어떤 명사 이렇게 쓰면은 단서가 도움이 돼. 앞에서 어떤 명사 쓰였고 다시 반복해서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뿐만 아니라 그냥 뒤에 자자자자란 수식어가 붙은 복잡한 명사 앞에서도 그냥 이유 없이 쓰일 수 있는 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다음번에 요 순서 다시 풀 때는 요 덜을 어떻게 구분할까도 공부 한번 해볼게.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는 ABC 첫 문장에서 요 세 종류의 단서들을 먼저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단서를 찾았어.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는 박스로 바로 가지 말고 우리는 각 단서에 맞는 앞 내용을 먼저 좀 추측할 거야. 예를 들어서 승기, however라는 단서를 찾았어. however가 무슨 뜻이야? 그러나, 자, 앞에 A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러나 B다 라는 뒤에 내용이 나왔어. A와 B는 무슨 관계일까? 반대, 혹은 달라져야 되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B라는 내용을 이제 읽고 나서는 앞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찬이, 만약에 더 컴퍼니가 나왔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 적어도 어떤 회사라는 게 한 번은 언급돼야겠지. 반대로 컴퍼니가 나왔어. 앞에는 어떤 내용? 그렇지. 나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도 적어도 컴퍼니가 나온 적은 없어야만 하겠지. 이런 단서 적은 것들 찾아서 앞에 내용 대충 이런 식으로만 추측해보면 돼. 이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박스를 읽고 박스 마지막 내용과 요 추측한 요 부분이 맞는 부분을 이제 결합시켜 보면 되겠지. 그리고
박스와 B가 연결됐다면 이제 반대로 또 B의 마지막과 A와 C가 연결되는지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돼. 순서 문제는 처음부터 쭉 읽어서 짜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추리를 해서 박스와 연결 짓는다 라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박스 아니고 ABC 첫 문장부터 본다 그랬지. 첫 문장에서 한번 단서 될 만한 거 찾아볼게. 자, 해석 말고 그냥 영어 단어만 쭉 봤을 때 단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대명사, 어나 더, 부사 뭐가 있을까? 너네가 빨리 대답하면 빨리 끝내고 집에 빨리 갈 수 있어. 대답 안 하면 난 기다릴 거야. 자, 찾았으면 빨리빨리 얘기해봐. 부사, 대명사, 어나 더 뭐가 있을까? 나 답 안 얘기 안 해줘. 너네가 얘기할 거야. 뭐가 있을까? 형이 찾았어? 없어? 알아서 하나 불러. 나 대답 안 해줘. 어? 더 슬레이브? 아, 알았어. 더가 좀 애매하긴 했지만 일단 뭐 더가 있었으니 더 한번 붙여봅시다. 더 슬레이브. 또? 미안해. 혹시 대답하는데 내가 좀 안 들릴 수 있어. 마스크 때문에 좀 안 들려. 어? 댐? 댐은 아무리 봐도 슬레이브 가리키는 거 아니야? 어? 어떤 거? 요 댐? 요 댐은 왜? 앞에 당연히 문장이 있겠지. 박스가 있을 텐데. 그거는 좀 너무 애매하고. it? it이 어디 있지? 요 it? 얘는 두 번째 문장이잖아. 두 번째 문장에서 안 찾기로 했지. 다른 거. 어떤 거? 디스? 밀리언? 페소? 왜? 자, 어쨌든 디스도 대명사 같은 애인데 2의 100만 페소라고 했어. 2의 100만 페소라는 건 무슨 뜻일까? 앞에서 100만 페소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아마 나왔어야지만 2 페소라고 얘기를 하겠지. 맞아, 대명사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단순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B 첫 문장에서 단서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더 기프트. 또? 이거 물어보는 콤마까지 하면은 뭐 더 있어? 없어? 알았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더까지만 하고, 자, C 첫 문장에서는 볼 만한 거 있나? C 첫 문장에서 더 people. 알았어. 또? 더 미팅. 또? 또? 어떤 거? 좀만 크게 해줘. 잘 안 들려 뒤에. a very large amount. 얘는 그냥 많은 양 가리키는 거라서 얼라도 뭐 같은 표현이어서 얘는 안 되지. 다른 거.
데이랑 댐이랑 힌 너무 이제 뻔한 거 아니야? 기프트. 그러면 얘도 한번 표시해봅시다. 기프트.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잘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박스 보기 전에 첫 문장 내용 읽어보고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단서를 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 요 단서만 찾았는데도 벌써 누구와 누구는 순서가 정해진 애가 하나 있어. 누굴까? 왜? 더 기프트라면 앞에 선물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 거고, 기프트라면 앞에 선물 나오면 돼야 돼. 우린 읽지도 않았지만 벌써 C와 B의 순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네. 그치? 자, 그렇다면 한번 해석은 해줄 테니까 단서를 참고해서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을까 한번 추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이라고 볼리바가 얘기했고, 나는 더하겠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든 이 100만 페소에다가 너가 나에게 준, 그리고 나는 모든 노예들을 살 것이다. 페루에서.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한 번 더. 자, 볼리바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너가 준 이 100만 페소에서 필요한 만큼 무엇이든지 더한 다음에 페루에서 노예들을 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찾은 요 100만 페소와 슬레이브를 참고해보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100만 페소가 적어도 언급이 돼야겠지. 또 노예들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예들도 일단 있으면 될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정도 포함될 것 같다 정도만 생각합시다. 적었어? 적었어? 바로바로 정리해. 이따 답도 너네가 고를 거니까. 자, B 같은 경우에는 볼리바가 받아들였다. 그 선물을. 그리고 나서 물어보았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페루에 있는가? 얘는 쉬우니까. 앞에 대충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적어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적어도 선물, 기프트가 반드시 포함은 돼 있어야겠네. 뭔 내용인지 몰라도. 자, C. 미팅 후에 그 사람들은 원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기를 볼리바를 위해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가 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제공했다. 그에게 선물을 100만 페소 정도에. 자, 한 번 더. 미팅이 끝나고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볼리바에게 해주길 원했어. 그래서 그들은 100만 페소에 달하는 한 기프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앞에 대충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어떤 내용? 어떤 내용?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서 좀만 크게 해줘. 답 안 해준다고 해서 너네가 답 얘기해야 돼. 어떤 내용? 적어도 미팅이 있었어야겠지. 어떤 미팅인지 몰라도 적어도 미팅이 나왔어야겠지. 그래야 후라고 하겠고. 또 어떤 내용? 사람들은 솔직히 좀 너무 많아서 좀 큰 단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사람들 적어보긴 합시다. 그 다음에 기프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돼, 안 돼? 적어도 기프트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됐었지.
자, 그러면 해석하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었어. B와 C도 관계 알 수 있었지만 또 뭐도 알게 될까? A와 C는 어떤 관계일까? C가 먼저 왜? 100만 페소라는 게 언급되어졌으니까. 단서만 봐서 찾아서 몰랐지만 해석하면서 첫 문장 보니까 단서 하나 더 늘어났네. 그러면 적어도 요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와야 돼? 아마 C가 제일 먼저 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A, B만 나중에 관계 지어볼게.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1824년에 페루는 얻었다 자유를 스페인으로부터. 곧 이 사람이 장군인가봐. 자유를 뭐 독립투사 같은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불렀다 한 회의를 첫 번째 버전을 쓰기 위해서 헌법에 새로운 나라를 위한.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버전의 헌법을 쓰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어. 회의 소집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이미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최대한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면 회의 관련된 내용 어떤 거? C가 되겠지. C를 1번으로 써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C 뒤에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C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 자, 100만 페소에 달하는 선물을 주었다. 이게 되게 큰 돈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선물을 받았어, 이 사람이. 뭐가 나올까? 선물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될까? 100만 페소가 관련된 게 나와야 될까?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물이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할 경우가 거의 없겠지. 뭔가 서로 주고받든 이 사람이 말하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가 나오고 싶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더 찾아보니 B의 뒷부분 보니까 이른바 뭐라 하고 나서 미안해. 다시.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습니까? 하고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 노예들을 내가 사서 구출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답은 C, 2, 2, 3. 그래서 1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는 사실 뭐 읽어서 풀어도 괜찮은 정도일 수 있어. 하지만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단어도 점점 어려워지고 문장도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앞에서 해석했다가 뒤에서 해석하면 앞에 있던 내용 다 까먹어. 충분히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괜히 다 읽으려고 해석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서 이런 거 찾으면 돼. 그래도 다음번 시험 볼 때 최대한 해석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단서 찾으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나 하나만 더 끝냅시다. 여기 39번. 순서 단서에서는 A, B, C가 섞여 있다 보니 얘네 첫 문장을 보고 선택했었지. 단서를 찾았지. 얘는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얘가 고정이 아니니까 얘에서 단서를 찾아서 앞에 내용 혹은 뒤에 내용까지 추리해보고 그거에 맞는 내용 앞에 있는 것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해석하기 전에 단서될 만한 거 있으면 혹시 찾아볼까? 단서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까먹었다면 앞에 보면 되지만 대명사 어나 더 혹은 연결부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 뭐가 있어요? 어? 어떤 거? 뭐? 뭐? 빨리 대답하면 9시 15분에도 보내줄 수 있어. 빨리 대답해. 어떤 거? 대시요? 어떤 대? 어디 있는 대? 첫 번째 대? 이거 왜? 뭐 문장 중간에 있는 that 이런 애들은 접속사, 관계대명사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 instead of란 전치사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이 that은 아무리 봐도 저것 하는 대명사로 온 것이겠고 또 다른 단서 때문에 하고 뭐 하나만 더 찾아봐. 또 뭐 있을까? 댐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누군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 명인 누군가가 한 번은 나왔어야겠지. you나 I나 이런 건 좀 너무 애매하긴 하지만 he, she, them 이런 것들은 그래도 찾아볼 여력은 되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해 줄 테니까 내용 참고해서 어떤 내용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것 대신에 저거 대신에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나는 대처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은 여기서는 목적어처럼 쓰이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어볼 수는 있다. 브라이언에게 주라고 너에게 도움을.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하는 것을 그것들. 이것만 다시 해석해 줄게.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그것을 지금 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브라이언에게 물어봐서 너에게 도움을 주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앞 내용 대충 추측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앞 내용. 일단 저것과 그들 갖고는 도저히 앞을 알 수는 없지. 뭐가 할지 모르지만. 대신에 그것 대신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왔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앞과 뒤는 비슷한 상황일까 다른 상황일까? 그래서 앞에서 뭔가 그것을 했어. 이 저것을 했고 이 저것이 지금 박스와는 아마 다른 내용이 되어야 될 거야. 특히 아마 좀 반대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지금 박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없다. 나 지금 할 수 없다. 대신 다른 방법 알려줄게 라고 했어. 그렇다면 앞에서의 내용은 이 내용과 똑같으면 돼, 안 돼? 이 내용이 절대 나오면 안 되겠지.
대략적으로 앞 내용 같은 경우도 추측을 해보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확실히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할 수 없다가 아닌 건 나오는 거지. 할 수 있어 그 정도 할 수 있을 테고 대안점 제시도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추측만 해볼게. 정확한 내용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추론을 해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이제 뒤에 내용도 간단하게 좀 추리해볼게. 뒷내용은 단서가 더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선 흐름이라는 게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앞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반대 내용이 나오든가, 앞에서 나온 얘기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나오든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추가 예시 같은 거로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요. 자, 그러면 이미 인스테드 오브 하면서 우린 반대라고 추측을 했어. 또다시 반대가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마 뒷내용에서는 얘와 반대는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해라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고 대답 같은 걸 해줬어. 그 뒤엔 뭐가 나올까? 어떤 제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줬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얘는 대사로 막 예시 같은 상황도 해줬기 때문에 예시가 나오기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시를 해결책을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뒷내용은 자세하게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추측만 해볼게. 그러면 우리 이제 쭉 1번부터 읽어보면서 앞에는 우리가 원한 내용, 뒷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만 검사를 합시다. 다 적었어? 적었으면 이제 1번 앞에 한번 해석해줄게. 자, 너가 말할 때마다 너가 할 수 없다고 말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문장을 끝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된다 그랬지?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말하래, 할 수 없다고 말하래.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래. 그렇다면은 좀 애매하네. 그러면 2번 앞에 1번 뒤를 보니까 생각해봐라. 상황을. 어떤 생각이니? 동료가 와서 너에게 물어봐. 이것에 대해서. 자, 앞에 우리가 원한 상황이 들어도 이거 해결책에 대한 대답 나왔어? 대답? 안 나왔지. 그러면 1번 탈락.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번 앞에 읽어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관한 내용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동료들이 너에게 물어봤어 정도의 내용이지. 2번도 자연스럽게 탈락. 자, 그러면 3번 앞에 2번 뒤에 한번 봅시다. 너가 말하기를 나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어.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원했던 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말했네. 대안점 제시 같은 게 안 나와야 된다 그랬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안점 제시는 나왔어? 대안점 제시는 안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긴 해. 살짝 애매하니까 일단 물음표로 3번 뒤에 읽어봅시다. 4번 앞에. 이것은 이끈다 그들이 주장하도록 중요하다고.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들이 여전히 너에게 압박을 주고 있어. 해결됐어 안 됐어? 여기 보니까 해결 안 됐어.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해결책에 대한 결과가 아니네. 한번 탈락.
4번도 해결책 제시가 대안이나 이런 거 안 나왔으니 다행스럽게 4번도 탈락. 마지막으로 5번 앞쪽에 읽어보니까 나 할 수 없어. 아이고 미안해, 4번 탈락이구나. 자,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른 거 찾아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고 대안점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박스에서 읽었던 대첨과 똑같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4번 앞에까지는 대안점도 없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였지만 4번 이후부터는 박스에서 나온 내용,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했지. 우리는 4번을 부르면 되겠다. 또 사실은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는 해.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푸는 방법, 혹은 그냥 처음부터 쭉 해석하면서 글 흐름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면서 이상한 부분을 고르는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이 되게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글 흐름이 뭔가 잘 되는지 이상한지에 대한 글 흐름 파악하는 능력이 좀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은 사람마다 일단 다르고, 해석은 1학년까지 쉽지만 2, 3학년으로 진짜 올라갈수록 많이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최대한 우리 해석 안 하는 방법 쪽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방학 동안 이렇게 연습할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금방 보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정리 금방 하고 보내줄게. 자, 카페 이제 프라임 B반으로 돌아올 거니까 프라임 B반으로 준비해서 오면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업 이렇게 했고, 너네 이제 수업제 부분 표시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데, 화요일, 토요일 수업이 각각 교재가 달라요. 그래서 맨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화요일이 고정, 토요일 고정이 아니야. 만약에 토요일이나 화요일날 공휴일이 한번 껴있다면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 너네는 그저 숙제 있는 부분만 해와서 요것만 가져오면 돼. 알았지? 그냥 헷갈리게 뭐가 좋은지 할 필요 없어. 요 숙제 있는 것만 해와서 가져오면 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적힌 거 빠바랑 오토라이팅 해봅시다. 자, 그리고 암기 테스트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하나만 볼 건데, 여기 오늘 잠깐 몇 개 하긴 했지만 연결사들 있지? however나 in addition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해봤어. 아마 모르는 것도 좀 있을 거야. 토요일까지 요거 준비해서 한번 시험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책 없거나 모르는 사람은 문자 나오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책이 없다. 이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준비 알아서 다 해와.